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대타 연구소의 김지양입니다. 오늘은 넘버즈 274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약 문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마약 범죄를 다룬 영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마약 범죄를 다룬 영화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 속에서 마약 범죄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검찰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를 봐도 마약 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0년도에 국내에서 마약류 사범, 그러니까 마약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9,732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2023년도, 그러니까 13년 후죠. 2023년도에는 27,611명으로 184% 증가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마약 범죄를 저질러서 걸린 사람들이고 실제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집계는 잡히지 않는 거죠. 이렇게 보면 실제로 마약하는 사람들의 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거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흥미로운 건 유엔에서 발표된 결과를 따르면요, 마약 인구를 추정을 해봤는데 세계적으로 마약 인구가 2010년도에 2억 2,600만 명이었습니다. 그것이 2022년도에는 2억 9,200만 명으로 29%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결과와 이 세계 마약 인구 추정 결과를 고지고대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약 사범 통계고 유엔 거는 마약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통계이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그 증가율은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13년 사이에 184%가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고, 아마 다른 세계 나라하고 비교해봐도 이 증가율은 굉장히 높은 그런 축에 속하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약 사범을 연령별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10대가 2%였고 20대가 22%, 30대 26%, 그리고 60세 이상이 10%였습니다. 그것이 2023년도에 보면 10대가 5%로 2배 정도 늘었고요. 20대가 30%에서 8%포인트 늘었습니다. 30대는 26%에서 24% 좀 줄었죠. 50대도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60대는 10%에서 14%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마약 사범들이 10대 그리고 20대, 60대에서 증가를 한 걸 알 수 있는데, 특히 증가의 어떤 폭을 보면 10대와 20대가 매우 급격하게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10대는 비율로 보면 2%에서 5%로 2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저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10대의 마약 사범의 숫자를 한번 놓고 보면요, 2011년도에 마약 사범이 41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2023년도에는 1,477명으로 약 36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만큼 10대 가운데에서 마약 범죄로 걸린 이 마약 사범이 무려 36배나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10대 사이에서 우리 이 마약 문제가 얼마나 넓게 확산되어 있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마약을 어느 정도 한번 접하고 있을까 하는 조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마약류를 사용한 경험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3.1%가 마약류를 접촉해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약류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는 필로폰이라든지 이런 마약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살 빼는 약 혹은 잠을 깨는 약, 이런 약들로 해서 마약의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유사 마약들이 있습니다. 그 유사 마약류까지 포함을 하면 12.9%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인 가운데에서 이런 유사 마약류까지 해서 접한 사람들의 비율이 무려 12.9%라고 하는 것은 10명 중에 1명이라는 비율이기 때문에 매우 높은 숫자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유사 마약들은 살 빼는 약, 그리고 수험생이 공부 잘하는 약, 혹은 술 깨는 약, 이런 약으로 사람들이 먹게 되면서 이 약에 중독이 되고, 그러면서 이런 약이 준 쾌락을 맛보기 위해서 마약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런 유사 마약류 같은 것들이 매우 위험한 그런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험한 마약인데 마약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될까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장 큰 원인은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67%가 응답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61%가 응답한 다른 사람이 권유한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아마도 별개라기보다는 같이 연동됐을 겁니다. 누군가가 좋은 말로 권유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끼면서 마약류를 접하게 되는 그런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 그래프에서 보시겠습니다만 즐기기 위해서, 스트레스 해소, 불쾌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아마 주위 사람들이 권할 겁니다. 아, 이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스트레스가 해소돼. 아, 이거는 이런 이야기들 하겠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위 사람이 권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별로 경계심을 보이지 않고 호기심을 보이면서 이런 약들을 접하게 되는, 그것이 마약을 처음 접하게 되는 경로의 가장 중요한 그런 요인들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 봐야 될 거는 마약류를 사용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떤 정신 건강 문제를 수반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면요. 마약 사용자의 정신 진단 상태를 한번 봤더니 마약 사용자들 가운데 17%가 우울감을 느끼고 있었고요. 적대감, 불안감, 강박증, 편집증이 한 11%, 13%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인 예민성, 공포 불안, 이런 정신질환까지 앓고 있는 겁니다. 마약을 먹게 되면 우리 뇌 속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기분 좋은 일을 했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혹은 운동을 할 때, 이러면 우리 뇌 속에서 도파민이 분비되고 이 도파민은 우리에게 쾌락이라는 감정을 전달해 줍니다. 근데 마약을 하게 되면 이 도파민이 너무 과다 분비가 되게 됩니다. 이 과다 분비되면서 다른 쾌락들은 이제 마약류에서 느끼는 쾌락만 쾌락으로 느끼지 다른 즐거움들은 전혀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오로지 마약이 주는 쾌락만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마약을 사용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도파민이 우리 뇌 속에 있는 세포들을 파괴하면서 뇌에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면서 통제력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감정적이 되고 충동적이 되는 것들이 바로 마약류를 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신건강 문제가 우울증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거는 우울해서 마약을 먹기도 하지만 마약을 하게 되면서 우울증을 느끼게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약은 단순히 마약을 먹으면서 마약을 끊지 못한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사람의 정신건강을 완전히 파괴시킨다는 그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약 범죄는 이런 마약을 접하면 안 되고 또 마약을 접하게 되면 그 마약을 가지고 유통하는 사람이라든지 판매하는 사람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내 마약 범죄에 대해서 처벌 수준이 어떠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약하다가 92%로 나타나서 우리 국민 거의 대부분은 마약 범죄의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마약에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마약 사범 가운데서 특히 어떤 범죄에 더 처벌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마약 유통 및 밀매범을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8%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생산하는 것보다 마약을 유통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죄질이 훨씬 더 무겁다. 이렇게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여러분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 마약은 이미 우리 사회 속에,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서 마약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마약을 하게 되면 그 마약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 드라마를 보면 마약 사범이 감옥에서 마약을 거의 끊게 되고 그래서 이제 형기를 마치고 출소를 했지만 출소하자마자 바로 그를 마중 나왔던 마약 사범들에게 만나게 되고 그들의 권유에서 바로 마약을 하게 되는 그런 위험성을 드라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약은 끊기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면은 마약은 하기 전에 마약을 하지 않는 것, 마약을 예방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에서 혹은 우리 생활 속에서 자라는 청소년, 젊은이들에게 마약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한 번의 호기심이 그 사람의 일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위험성을 교육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이 마약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좀 더 근본적으로는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호기심 혹은 자기의 현재 상태 속에서 현재의 우울함, 그리고 현재의 어떤 외로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마약을 접하는 사람들이 또 많은데, 이 사람들이 마약을 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서 작용을 하게 될 경우에 마약에 관심 가진 사람들이 좀 더 적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마약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한 교육과 함께 우리가 진정한 삶의 행복은 우리 올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교육하는 것이 교회에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넘버즈 274호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